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법제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째 시간에 보시면 법률 일반에 관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정의, 목적하고 일반적 체계, 그 다음에 법원 이런 걸 했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법원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원. 그래서 법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문자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죠? 적법한 절차를, 일정한 기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는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관습, 그것이 이제 사회적 확신을 얻어가지고, 유지되는 관습법이라든지 또는 판례가 이렇게 쭉 쌓여가지고 법률화된, 그런 판례법, 이런 형태로, 비문자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 문자로 되어 있느냐,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문헌법, 불문헌법,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네, 성문헌법의 그 종류와, 그죠? 불문헌법의 종류.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 분류 방식이죠. 지금, 25페이지네요. 25페이지. 법의 분류 방법. 이 법의 분류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분류할 때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의 분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책에 나온 거는 기출지문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일반법과 특별법 이런 게 이제 어떤 관계 있느냐, 그다음에 상위법과 하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 위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일반이고 특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특별하면 뭔가 좀 우월한 것 같고, 먼저 뭔가 좀, 적용될 것 같고, 대우받을 것 같고, 그렇죠. 자, 요 일반법이라는 것은, 일단 법의 적용을 받는 그 대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법 적용 사항, 이런 것들이 전국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법 같은 것은, 사람으로 치면 특정한 사람, 그 다음에 지역으로 치면 특정한 지역, 그 다음에 적용사항으로 보면 특정 사항에 한해서, 즉, 범위가 이렇게 좁죠. 그래서, 일반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뭔가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특별법입니다. 그럼 둘 사이에서 동시에 이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두 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특별법이 먼저 적용될 거예요. 특별히 더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니까 그게 먼저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단순하게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구분하는 방법은 일반법이 더 넓은 범위, 넓은 대상, 넓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특별법은 좁은 사람이나 그렇게 작은 사람이나 작은 지역이나 작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 일반법이고 특별법인지 그걸 알라 그러면 사실은 법률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법률이 65세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건지 또는 50세 이상한테 적용되는 건지 또는 전 국민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하려 그러면 법률 조문을 실제로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지금 이게 총론이기 때문에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먼저 이 총론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본서에서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반법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항, 장소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효력 범위를 갖는다. 그 다음에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항, 사람, 장소 등에 대해서 효력 범위를 갖는다. 그래서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반법, 특별법 구분하는 것. 자,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일반법과 특별법 구별하는 것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있다. 법 적용 순위를 정함에 있어 일반적 원칙으로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일반법을 적용한다. 특별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게 먼저 적용되고 만일 특별법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일반법 규정에 의해서 2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일반법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보시면 일반법과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 대상에 따라 일반법이었던 법이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이었던 법이 일반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 달랑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뭐 특별법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겠죠. 특별법 만들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또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이게 범위가 더 좁아. 그럼 상대적으로 원래 특별법이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는 또 일반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 개념이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보통 보면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별법은 그 중에서 어느 특정된 사람, 한정된 지역, 한정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특별법이란 게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그건 또 서로 비교해 봐야 돼요. 붙여가지고 더 범위가 좁은 것이 상대적으로 더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항의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그 다음에 2항의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3항 사항을 표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할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을 기준으로, 즉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대상으로, 또는 적용 사항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인적 범위로 이제 파악하려 그러면 어떤 게 특별법인지 그거는 적용 대상을 파악하셔야 돼요. 법률 조문에 적용 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 65세 이상자가 적용 대상이냐? 또는 20세 이상이 적용 대상자나 18세 이하도 적용 대상자냐? 뭐 이런 거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법률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그 예로 드러난 거 보면, 예컨대, 자, 인적 범위입니다. 일반법은 국민 일반에 적용되는 법률이고, 특별법은 국민 중에 특별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래서 범위가 더 좁죠. 적용되는 법률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에 해당되며,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은 사회보장기본법과 비교할 때 특별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사회복지법의 그 책에, 그거는 뭐 조금 이따 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이 뭐 정치경제, 사회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각각 해당되는 법률이 수없이 많겠죠. 이거는 국민이 만들고요. 이거는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하거나 정부에서 발의하거나 이제 하면 결정은 국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국회에서. 자, 이 법률 중에서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자, 국회에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죠. 법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보장기본법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 기본이란 말이 있네요. 기본이란 말이.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보시면 사회보장 영역을 세 군데로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해당되는 법률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개 영역으로 사회보장을 개념하고 있습니다. 3개 영역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법률, 법자란 말을 넣어보면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이렇게 돼 있죠. 기타 사회 관련 법률 이런 이제 분류가 약간 개정이 돼가지고 그거 없어지고요. 사회서비스법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사회보험법이나 공공구조나 사회서비스법이나 이제 뭐 각각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을 위해서 총괄, 지휘총괄, 체계적 통일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휘총괄하는 그런 그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요 안에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들이 더 좁은 것이고 얘는 더 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특별하고 얘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얘가 범위가 넓으니까. 이 안에 이게 세 개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1번, 그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요거는 이제 굳이 뭐 본다라면,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자, 전 국민이 지금
인적 적용 대상입니다. 그죠? 범위가 전 국민입니다. 근데 예컨대, 그 아래쪽에 보험법이나 공공부처법 서비스법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본다라면, 일단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게, 산재보험법도 나오고, 고용보험법. 일단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러면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면, 최하위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예컨대 노인복지법이다. 그럼 65세 이상자를 이야기하겠죠. 이와 같이, 자, 노인복지법. 예컨대 65세 이상자다. 자, 일단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자죠. 그래서, 인적 범위, 즉, 적용 대상만 비교해 볼 때, 이쪽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얘가 일반법이고, 범위가 이제 이렇게 전 국민이고, 그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니까, 여기가 일반이고, 여기가 특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가 일반법, 자, 밑에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다 적용되는 이런 일반이 있는데, 여기에 특히 60세 이상자한테 이 일반법 가지고는 막 고르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65세 이상자는 특히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65세 이상자를 특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65세 이상자에게만 달리 더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다음 요게 노란 게 먼저 적용되고, 만약 노란 거에 규정이 없다라면 요 바탕에 깔려있는 흰 게 적용이 된다. 이런 관계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 같은 경우는 15개 장애인, 분류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해당 대상이고,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아동이고요.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자입니다. 19세 미만자. 그래서 보면 범위가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진다면,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아동이고,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이니까, 아동복지가 범위가 더 좁죠. 또 2개만 비교해 놓고 볼 때는. 그래서, 그 범위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게 일반이고 상대인지, 일반이고 그 특별인지. 그 다음에 이항의 지역적 범위인데, 이런 법률에서는 그 적용, 대상 지역, 적용 지역, 그걸 가지고도 또 넓은 지역,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분해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람을 가지고, 적용되는 사람을 가지고 한번 구분해 보겠다는 이야기고, 이건 좀 지역적 범위를 가지고도 또 넓게 적용이 되는지, 좁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구분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법은 국토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국토 내의 한정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예를 들면 전국에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취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국회에서 제정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은 대부분 일반법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부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서울시 복지 관련 조례, 규칙과 같이 지방의회나 지방행정기관이 제정한 조례나 규칙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만든 거는 자치법규로서 해당 지자체에 적용시키기 위한 겁니다. 효력 범위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특정한 부분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해당 지자체만, 일반적으로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만드는 거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이제 적용 대상이 있는지 좀 다르거나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자, 그래서 지역적 범위를 구분할 때는 조례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데 법률도 특정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다 적용되겠지만, 예컨대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군사 보호 구역이라든지, 그죠? 그런 데서는 강원도 어느 특정 지역, 그 다음에 그린벨트, 블루벨트라든지, 그러면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런 어떤 청정 해역 지역만 대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있죠.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좀 드물지만 어차피 사회복지는 전국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법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적 범위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회복지 관련 법만 보다 보니까 관련 법률이 없으니까 조례를 갖다 놨는데,